뇌 내 혁명 지은이 하루야마 시게오. 의학으로 증명하는 플러스 발상의 효과. 마이너스 발상은 왜 병이 되는가? 최근 플러스 발상법이나 긍정적 발상 등의 개념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수용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과도 좋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회 일반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의학계에도 널리 퍼지고 있다. 육체와 마음은 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남에게 어떤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체내에서는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생성된다. 반대로 고맙다고 생각하면 젊음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인간의 체내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 따라서 무엇이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면역성이 강하여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기운이 없고 병약한 사람이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생성되는 체내 물질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호르몬으로 알려진 물질이 바로 그것인데 이 가운데에서 마음가짐에 따라 좌우되는 주요 호르몬으로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베타 엔돌핀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이 화를 내거나 긴장하면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호르몬이란 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뇌에서 내린 지령을 세포에 전달하는 물질이다. 분노라는 정보가 전달되면 육체는 경계 상태에 들어가 매우 활동적인 상태가 된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이 물질은 대단한 독성을 갖고 있다.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의 독성으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노화가 촉진되어 그만큼 빨리 죽게 된다. 반대로 늘 미소를 띤 얼굴로 사물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한다면 뇌 안에서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육체를 이롭게 만드는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들 호르몬은 인체를 젊게 만들 뿐 아니라 암세포를 파괴하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사람에게 유익한 이 호르몬이 바로 내가 말하는 뇌 내 모르핀인데 이런 명칭을 붙인 이유는 물질의 구조식이 마약 몰핀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호르몬은 약 20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그 작용이나 각 약의 차이는 있으나 양리작용은 거의 같다.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자. 또는 지위나 명예를 얻었다고 하자. 그러한 소망을 실현하면 그 사람은 큰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면 뇌에서는 몸에 이로운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그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반드시 어디선가 이상하게 꼬이게 된다. 이웃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원망을 사는 행동을 하면 무슨 까닭인지 잘 알 수 없으나 뇌는 그 사람을 서서히 멸망의 방향으로 유도해 간다. 나는 이것을 조물주가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고 그것에 역행하는 사람은 소멸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유전자라는 형태로 인간이 몸 안에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사실 뇌 속에는 선조의 선행이나 악행에 관한 기억까지 모두 입력되어 대대손손 누적된다. 일벌레가 일찍 죽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때에는 뇌가 매우 활성화되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인간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지만 분비가 과다할 경우는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되어 그만큼 일찍 죽게 된다.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분열증이나 간질병 같은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반면 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운동기능 감소증, 근육 경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 파킨슨 병이나 치매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지만 과다한 분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나 실적을 쭉쭉 올리는 사업가 가운데에서도 도파민 분비 과잉 현상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렇게 악착스럽게 일해서 성공한다 해도 뇌 내 모르핀을 잘 활용하지 못해 일찍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키워 큰 일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에너지 출력을 너무 높이면 질병이나 단명이 찾아온다. 이것은 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한 비법이 있다. 뇌 내 모르핀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 비법이다.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면 에너지가 소멸되어 녹초가 된다. 하지만 이럴 때 뇌 내 모르핀을 분비시키면 적은 양의 도파민으로 10배에서 20배나 되는 양의 도파민이 분비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뇌 내 모르핀은 지렛대의 원리와 비슷한 에너지 증폭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해도 도파민을 과다 분비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은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방출시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뇌 내 모르핀은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도파민에 뇌 내 모르핀을 결합시키면 별다른 부작용 없이 그 효과를 증폭시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뇌 활용법이라 할 수 있다.
득도한 고승들이 대부분 질병 없이 장수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질병에 강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들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뇌내 모르핀을 유용하게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고 자연 치유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암 세포를 불러오는 스트레스, 모든 악의 근원. 업무로 긴장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다. 이것 또한 병의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의 강약에 따라 암 발병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득도한 사람들은 일반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뇌내 모르핀을 분비시킬 수 있다. 뇌내 모르핀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발암률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킨다.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질병에도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인병은 신진대사 장애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뇌내 모르핀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능도 있다. 혈액 흐름이 방해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아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의 흐름을 막는다. 이러한 변화 자체도 마이너스이지만 이로 인해 활성 산소가 대량으로 발생되어 유전자를 손상시키거나 과사나 지질을 생성시켜 성인병 발병률을 더욱 높이게 된다. 혈액순환 장애의 또 다른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에 의한 혈관 막힘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혈관이 막히는 물리적 이유 역시 결국에는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인병 계통의 거의 모든 질환은 스트레스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많든 적든 때때로 긴장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생기며 그로 인해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누구나 노르아드레날린계의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 한도를 넘게 되면 몸에 해를 끼치게 된다. 혈압이 상승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의 증상이라 할 수 있다. 혈압이 오르면 피의 흐름이 나빠진다. 뇌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각 세포에 효과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이 수축되거나 막혀서 피의 흐름이 정체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혈액 성분 가운데 하나인 혈소판이 파괴되고, 혈소판이 깨지면 혈병이라는 부스럼 딱지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부스럼 딱지가 혈관을 막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혈관 수축은 뇌 건강을 해치는 적신호이기도 하다. 뇌 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커다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마음가짐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분비량이 결정된다. 이것만으로도 플러스 발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 사업에 실패하여 좌절감에 빠진다. 부인과 다투어 혈압이 오른다. 아이의 성적표를 보니 어이가 없다. 이런 상황들은 강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을 전부 마이너스 발상법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노르아드레날린은 그만큼 과다하게 분비될 것이다. 하루 중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15시간에서 16시간인데 이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혈압은 점점 높아지고 혈관도 막히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뇌만이 아니라 인체 각 기관에 영향을 미쳐 노화를 촉진하고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른 방법이 없다. 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한번 경험한 기억은 전부 뇌에 축적되므로 같은 상황이나 경험을 당하게 되면 뇌는 과거의 기억을 끌어내 과거와 동일한 대응을 하게 된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는 우선 나쁜 상상이 일어나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고 그와 동시에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된다. 이럴 때는 되도록 정반대로 발상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면 쾌감을 촉발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불쾌한 생각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수축된 혈관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뇌 내 모르핀이 분비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욱 중요한 법이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자극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플러스 발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면 몸과 마음의 반응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활성산소의 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격렬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킨다. 활성산소는 건강에 매우 해로운 물질이다. 활성산소라는 물질은 우리가 호흡할 때 들이마신 산소가 분자 상태로 변해 활성화된 것으로서 모든 질병이나 노화를 유발하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성산소는 언제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것일까? 우선 피의 흐름이 나빠질 때 활성산소가 다량으로 만들어진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혈액의 흐름이 나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 활성산소가 분비되는 것이다. 바로 이때 활성산소에 의해 혈관이 내피가 상하거나 조직 또는 유전자가 다치게 된다. 내피가 상하면 염증을 일으키며 유전자가 상하면 암을 유발시킨다. 또한 활성산소가 지방과 만나면 몸을 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을 분비할 때에도 활성산소가 다량 발생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발상을 피해 이런 호르몬이 가급적
적게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지름길이다. 뇌세포를 젊게 유지할 때 활성산소의 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졌다. 따라서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사물을 받아들이고 지나치거나 무리한 생각을 피한다면 활성산소의 해는 거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활성산소가 인체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몸 안에 침투한 병균을 퇴치하는 무기로 활용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활성산소는 인간이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많아지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체 내부에서 SOD라는 해독 요소를 만들어 산소독을 중화시킨다. 따라서 인체의 자연 정화 기능에 이상이 없으면 활성산소 때문에 해를 입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리고 성장기에 해당하는 25세까지는 SOD가 활발하게 생성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년기 이후에는 SOD를 생성하는 능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해가 점차 확대되어 노화나 성인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플러스 발상이 한층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쾌감도 크다. 뇌 내 몰피는 자기 실현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최고의 기쁨이며 동시에 항상 마르지 않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바르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항상 젊고 건강하게 질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뇌내 몰핀 연구를 통해 증명된다. 인체는 항상성, 생체 항상 상태라는 호메오스타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조종 시스템이 바로 이것인데, 추우면 피부의 숨구멍이 수축하여 체열의 발산을 막고, 더우면 숨구멍을 열어 땀을 흘려 체온의 상승을 막아주는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메커니즘은 인간 신체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그런데 호르몬 역시 이 같은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다.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한쪽이 많아지면 그것을 억제하는 현상인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부르고 있다. 전기 난로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 과열을 방지하는 것과 비슷한 장치가 인간의 육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뇌내 몰핀에도 역시 이러한 억제 물질이 작용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예외 현상이 있다. 인간이 뇌 가운데에서 가장 진화된 전두 연합야가 자극을 받아 뇌내 몰핀이 분비될 경우에 한해서는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뇌내 모르핀은 아무런 장애 없이 얼마든지 분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억제 물질이
반드시 분비된다는 네거티브 피드백의 원리가 어째서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유감스럽게도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간이 가장 진보된 뇌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할 때 베타 엔돌핀이 아무런 제한 없이 분비되어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은 그런 세계를 지향하라는 조물주의 메시지라 해석하고 싶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는 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너무 집착하면 반드시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네거티브 피드백은 바로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상위 뇌를 활용하면 아무런 재지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 고차원적인 자기 실현의 욕구를 달성한 사람들이 느끼는 최고의 정신적 상태를 지고 경험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뇌에서 베타 엔돌핀을 끊임없이 분비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뇌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지고 경험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 외부의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든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사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뇌가 활동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결과물은 모두 물질화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생각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공부라는 행위는 뇌에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싫다 혹은 좋다고 생각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뇌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에는 POMC라는 단백질 분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할 때와 부정적으로 사고할 때의 단백질 분해 방법은 서로 다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의 실현이다, 좋은 경험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단백질이 부심피질 호르몬과 베타 엔돌핀으로 분해된다. 부심피질 호르몬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베타 엔돌핀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을 한다.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베타 엔돌핀이나 부심피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한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 바로 그것인데 이 물질 자체도 독성 물질이지만 이 물질로 인해 더욱 강한 독성 물질인 활성 산소가 발생한다. 스트레스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뇌의 생성 물질이 상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기 바란다. 플러스 발상을 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인체에 좋은 약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체내에 생성되지만 마이너스 발상을 하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약 대신 독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인간의 사고는 습관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다. 플러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므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본인의 컨트롤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칫하면 마이너스 발상을 하기 쉽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통계적으로 70%에서 80%는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뇌내 모르핀의 효과를 알고 난 지금부터는 매사를 플러스 발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곧 당신의 건강과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호르몬은 뇌 안의 정보 전달자, 뇌는 호르몬 덩어리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뇌는 신경 덩어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신경세포로 가득 찬 뇌는 전기 회로처럼 얽히고 설켜 있으며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전선 같은 돌기가 뻗쳐 있어 거기에 미약한 전류를 흘려서 내 명령을 전달한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뇌는 신경세포가 가득한 전기 회로와 전선 같은 돌기만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호르몬이 없으면 뇌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틈새가 있어 그 틈새를 연결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호르몬의 역할이 필요하다. 호르몬이란 뇌 안에 있는 정보 전달자이다. 뇌가 몸 전체에 명령을 보낼 수 있는 것 역시 뇌의 각 부분이 적절한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체 각 기관에서도 동일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거기에서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가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느끼는 모든 행위는 호르몬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호르몬은 100수십 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호르몬도 상당히 많다. 그것을 모두 알게 되면 뇌의 메커니즘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뇌내 모르핀 역시 호르몬의 일종이다. 호르몬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그 종류는 전부 20종이 있다. 이 중 8종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 부른다는 사실은 이미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뇌내 모르핀은 현재까지 20종 정도가 알려져 있다. 뇌내 모르핀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쾌감을 주는 베타 엔돌핀은 티로신을 포함한 아미노산 31종으로 구성된다. 뇌내 몰핀에 해당하는 호르몬은 반드시 티로신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 분자가 2개 모이면 마약 모르핀이 된다. 뇌내 모르핀과 마약 모르핀이 얼마나 유사한 화학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원래 마약 성질을 가지고 있다. 뇌내 모르핀은 단순히 사고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 각 기관의 반응에 밀접하게 관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뇌내 모르핀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화학 물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뇌내 모르핀에는 뛰어난 진통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이것에 근거하여 한의학 침술의 효능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수술을 할 때 마취약 대신 침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침술이 어떻게
진통 효과를 내는지는 최근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뇌 내 모르핀이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동양의학의 침술이 가지고 있는 치료 효과를 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호르몬을 방출할 것인가, 나쁜 호르몬을 방출할 것인가. 뇌 내 모르핀은 면역력을 높이는 구조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말초 호르몬계는 뇌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호르몬이 나오면 몸 전체의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질병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병이라 불리는 질환 가운데 약 70에서 90%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며 특히 성인병은 거의 100%가 스트레스 때문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몸과 마음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며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 체내의 POMC라는 단백질 분해 현상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이에 따라 화학 반응도 달라지는 것이다. 병은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옛 사람의 격언은 뇌 내 모르핀의 물리적 작용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을 과학으로 해명한다. 인간은 뛰어난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면역 기능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과 면역 기능은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육체와 마음은 하나의 개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매사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효력이 극히 뛰어난 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체 내부에 그 어떤 제약 회사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제약 공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플러스 발상을 하면 체내에 있는 제약 공장은 순식간에 몸에 이로운 약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약은 인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물리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되면 체내의 제약 공장은 곧바로 몸에 해로운 약을 만들어낸다. 이 점을 확실히 명심하여 매사를 플러스 발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선량한 존재가 아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자신의 목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증거가 바로 호르몬이다. 시종, 초조해하고 화만 내는 사람에게 호르몬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다. 호르몬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충실한 하인이 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을 묵묵히 분비할 뿐이다. 그로 인해 주인이 암에 걸리든 말든 알 바 아니다 라는 것이 신체 메커니즘의 특징이다. 단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이 결코 해로운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체 기관에서 발생하는 물질은 반드시 그 나름의 긍정적인 목적과 필연성을 갖는다.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은 도파민의 친척으로 인간에게 의욕과 활력을 일으켜주는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체 안에서
어떻게 이런 강한 독을 분비할 수 있을까 의아스러울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따라서 항상 불안 초조의 세계에 틀어박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뱀의 독에 필적할 만큼 강한 이 독으로 인해 인생을 원만하게 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래 살 수도 없다. 뇌내 몰피는 1983년에 처음 발견되어 그 해에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를 통해 최초로 소개되었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존재를 과학의 눈이라는 구체적인 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진보가 아닐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신력의 차이로 여기고 질타하거나 격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뇌내 모르핀을 이끌어내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내 지방량이 수명을 결정한다. 뇌내 모르핀을 많이 분비하고 독성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으면 뇌세포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뇌의 무게는 전체 체중의 2.3%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작은 생김새에 비해 뇌에서 사용하는 혈액의 양과 산소량은 전체의 15%에서 20%나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뇌가 다른 인체 기관에 비해 혈액과 산소를 몇 배 혹은 몇십 배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혈액과 산소의 원활한 공급은 뇌의 활동에 그만큼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뇌 세포가 활달하게 움직여서 인체 각 기관으로 하여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명령하려면 뇌내 모르핀을 많이 분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소와 혈액을 항상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소와 혈액 가운데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난다. 따라서 혈관이 막히는 현상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혈관이 막혀 혈액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에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을 파괴시켜 부스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 역시 또 다른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은 인간이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맛이 좋은 영양분이다. 따라서 입맛을 충족시켜 뇌내 모르핀을 많이 분비시킨다는 점에서는 지방이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방은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지방 섭취량을 줄이는 식사법이 최상이다. 하지만 담배와 마찬가지로 지방 역시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줄이지 못한다. 게다가 무리하게 지방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그만큼 독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 위험이 있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방법은 아니지만 우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근육이 지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할지 모르겠으나 지방은 근육 안에서만 연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지방을 섭취하는 경우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그만큼 빨리 지방을 연소시키는 반면 근육이 적은 사람은 지방을 연소시키지 못해 결국
과잉 지방질이 몸 안에 축적되는 것이다. 근육이 튼튼하면 지방으로 인한 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상당히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부드러운 운동을 계속해서 몸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방을 산화시키는 것이 좋다.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으로는 맨손 체조와 같이 너무 격렬하지 않은 가벼운 운동이 적합하다. 반면에 몸에 지방이 많아도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부족해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뚱뚱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뚱뚱하지 않다고 안심해 버리기 쉽다. 그러나 혈관의 막힘은 겉보기와는 상관없으며 이런 사람일수록 혈관이 언제 막힐지 몰라 더욱 위험하다.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강도가 강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일정 정도 키워야 한다. 뇌내 모르핀의 유익한 식사,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근육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생활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고 말했다. 물질은 그 구성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뇌내 모르핀을 구성하는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20종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단백질은 몸 안에 들어가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다음 인체의 구성 재료와 효소로 재합성된다. 20종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 8종은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 이것은 한 번에 많이 먹어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뇌내 모르핀을 많이 분비하면 그만큼 빨리 소비된다. 그러므로 식사를 통해 매일매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사법이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호르몬은 아미노산이 수십 개 연결된 단백질의 일종이므로 식사를 통해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면 플러스 발상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뇌내 모르핀을 제대로 분비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뇌내 모르핀이라 불리는 호르몬 물질은 전부 20종이 알려져 있는데 어느 것이나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티로신이 없으면 뇌내 모르핀 계통의 호르몬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티로신은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재료가 필요하다. 고단백질 식사를 일상화하여 항상 재료를 충분히 보충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는 식사, 운동, 명상 3가지. 뇌내 모르핀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뇌파와의 관계이다. 뇌내 모르핀이 분비될 때에는 반드시 뇌에서 알파인 뇌파가 동시에 방출된다는 사실이다. 뇌파가 베타 상태가 되면 베타 엔돌핀은 사라진다. 그런데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뇌파 역시 알파나 베타파로 다르게 방출된다. 베타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베타파만 방출한다면 인간은 오래 살 수 없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없다. 반면에 알파파를 방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하며 플러스 발상을 하도록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알파파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알파파 방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다. 명상에 임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 알파파를 그만큼 쉽게 방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알파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베타 엔돌핀 같은 쾌감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자유자재로 가능해지면 인생의 빛깔 역시 그만큼 멋지게 바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의식적으로 긴장한다. 그래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노력 역전의 법칙이 작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아드레날린 계통의 신경 전달 호르몬 때문이다. 이때 플러스 발상을 하여 의식적으로 뇌내 모르핀을 분비시키면 그와 동시에 뇌에서 알파파를 방출하여 대뇌의 전두 연합야가 활성화된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의식 세계와 잠재의식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성공을 향한 긍정적인 발상을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잠재의식을 자극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고 정신 상태를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그만큼 뛰어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뇌내 모르핀에 유익한 식사와 근육을 붙이는 운동과 알파파를 방출하는 명상이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병은 마음에서 라는 옛말은 의학적으로도 타당하다. 뇌내 모르핀의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뇌 안의 뇌관과 대뇌 변연계 그리고 대뇌심 피질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을 관장하는 이 뇌에는 A10이라는 신경이 들어있다. A10 신경은 쾌감 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경이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 인간에게 쾌감을 전달한다. 극히 원시적인 생리 욕구에서 운동과 학습, 기억은 물론 지고한 인간 정신을 관장하는 전두연합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웃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통해서도 차원 높은 정신적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인간의 사고나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쾌감은 모두 A10 신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10 신경은 약 17년에서 18년 전에 발견된 신경으로 이것은 베타 엔돌핀 등의 뇌내 모르핀의 존재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우리 인간의 뇌가 A10 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개나 고양이는 물론 파충류도 A10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만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동물에게는 A10 신경을 조절하는 상위 뇌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대뇌 신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A10 신경을 통해 쾌감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방식 여하에 따라 A10 신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A10 신경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뇌내 모르핀의 하나인 베타 엔돌핀이다. 대뇌신 피질을 제거해 버리면 인간은 개나 고양이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진다. 또한 더욱 차원이 높은 사랑의 감정이나 자기 실현 같은 것으로 욕구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것도 대뇌신 피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이처럼 지고한 수준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원인은 그것이 그만큼 커다란 쾌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바람직한 행위를 하면 이로운 호르몬이 분비되는 조직을 체내에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연인이나 아이를 위한 행동 혹은 아내나 조직을 위한 행위라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해도 그것을 통해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뇌파는 알파파 상태가 되고 그만큼 많은 베타 엔돌핀을 분비하게 된다. 또한 베타 엔돌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의욕이나 인내력, 창조력을 발휘하는 분야에도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사고방식 여하에 따라 정신활동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플러스 발상을 하도록 노력하면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베타 엔돌핀은 분비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은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옛 사람들의 정의가 의학적으로도 극히 타당하다는 사실이다. 행복하다거나 기쁘다 혹은 운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베타 엔돌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도 싫다거나 밉다 혹은 복수하겠다고 생각하면 불쾌감과 질병, 돌발사고, 적대감, 실패, 실의, 좌절감과 같은 자기 파멸의 골짜기로 빠지게 된다. 뇌내 모르핀의 세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신비에 쌓여 있다. 뇌내 몰핀의 정체 규명과 활용법 개발이 의료계의 최대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